강재인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최자영이 납치당한 후 집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전화를 붙잡고 경찰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어디 계신 건가요?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단서가 부족하다. 아직은 추적이 어렵다. 그럴 때마다 김도윤이 옆에서 재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도윤은 한마디라도 더 힘이 되는 말을 하려 애썼습니다. 재인 씨,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 말에 재인은 겨우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몰랐습니다. 반면 황기찬은 다른 종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다가올수록 자신이 회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기찬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은밀히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그 계좌는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해. 재인 손에 들어가면 난 끝장이야. 그리고 주주들도 다 돌아서겠지. 이번 기회에 못 찾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거야. 그 순간 방 앞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강세리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강세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강규철 회장이 숨겨둔 비자금. 그런데 기찬 씨는 그걸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남편을 위해 또 YL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굴욕을 견뎌온 건 자신이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손에 쥔 약봉지를 꼭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찬 씨, 당신 날 바보로 본 거야? 내가 뭘 버텼는데, 뭘 다 내던졌는데. 그녀의 마음속엔 배신감과 동시에 새로운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그 비자금을 손에 넣겠다. 그 순간부터 강세리의 눈빛은 남편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경쟁자를 향한 적대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YL그룹의 주주들은 물밑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폭로월드 사건으로 황기찬의 리더십은 이미 무너졌고 많은 주주들이 해임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역풍을 맞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점점 강재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강재인 씨를 YL의 새로운 얼굴로 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강 회장의 피를 이은 사람이니까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황기찬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나한테서 뭘 더 빼앗으려는 거냐? 재인과 도윤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으로 무너지는 재인을 지탱해주면서 도윤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재인 씨,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믿어주세요. 재인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도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안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황기찬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죠. 이 와중에 강승우와 도유경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이였습니다. 한때 주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랑이었죠. 승우는 유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그만 도망가자. 세상이 뭐라든 나는 누나 놓치지 않을 거야. 유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 너무 무섭다. 승우야, 그래도 같이 버텨보자.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곧 더 큰 시련 앞에 놓일 운명이었습니다. 정호성은 이미 승우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건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일이었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승우야,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다. 하지만 그 진실이 널 더 아프게 만들까 두렵구나. 정호성의 눈빛은 깊은 죄책감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과 투자자로서의 냉철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의 전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악플이 쏟아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황기찬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정호성을 향한 오래된 감정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내가 미친 건가? 노숙자의 갈등은 언젠가 또 다른 파국을 부를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납치된 최자영은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한 기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서도 그녀는 강규철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계좌 아무도 몰라야 해. 제인이는 꼭 지켜야 해. 그 기억은 분명 비자금의 위치와 연결된 단서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녀가 납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재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재인 씨,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혼자 나오세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인은 손에 들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를 살려달라고요, 제발. 도윤은 제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걸 보고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인 씨,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이건 분명 다칠 거예요. 하지만 제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주주총회 전날 밤 YL그룹 본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집무실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절대 질 수 없어. YL은 내 거야.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주들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기찬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남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 당신만 혼자 살 길을 찾으려 했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잡을 거야. 비자금, 그리고 YL의 권력까지. 그녀는 은밀히 변호사와 접촉해 주주들과의 개별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속으로는 칼날 같은 야망이 번뜩였습니다. 강재인은 여전히 엄마 최자영의 행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주총회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엄마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도 지켜야 해. 내가 물러서면 아버지의 죽음도 도희 씨의 억울함도 아무도 밝혀내지 못해.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회의실에 놓일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그런 그녀를 도왔습니다. 제인 씨, 이번 싸움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드디어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본관 대회의실은 언론과 주주, 이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긴장감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였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안건은 현 회장 황기찬의 해임건입니다. 주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주주는 기찬을 두둔하며 말했습니다. 황 회장 덕분에 YL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해임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주주들이 강재인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피를 이은 강재인 씨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기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강세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최자영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납치됐던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그녀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기억이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규철 회장이 숨겨둔 계좌 그건. 순간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주주들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과 함께 끌려 들어온 인물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바로 YL그룹 내부 임원 중 한 사람이었죠. 평소 충성스럽게 황기찬 곁을 지켜온 인물. 기찬이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자영 여사를 납치했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 임원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비자금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고 하셔서.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황기찬에게 향했습니다. 황기찬은 당황했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독단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언론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세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찬 씨, 끝이야. 이번 판은 내가 먼저 잡을 거야.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강규철 회장이 생전에 YL을 위해 남겨둔 비자금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회사를 위해,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입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주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주주총회는 결국 황기찬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기찬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기찬은 손에 땀이 베어들 만큼 긴장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이번에 놓치면 끝장이야. 하지만 아직 비자금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걸 먼저 잡는 사람이 진짜 승자야. 강세리는 그의 눈빛을 읽고 섬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찬씨. 이번엔 내가 먼저 손에 넣을 거야. 그 말에 제이는 잠시나마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곧 긴장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강승우와 도유경은 회의장 밖에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확인했지만 정호성이 승우의 친부라는 사실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정호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승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비겁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투표와 권력 싸움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결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결과는 YL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단 한 번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반전의 시작입니다. 드라마한 눈톡.